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건 자체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그게 틀렸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한국 건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시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인데 주로 대화를 하면 그 위기관리실이나 NSC 하는 그 지하 3층이거든요. 거기는 뭐 방풍망부터 화생방 장치, 뭐 전자기파 차단 다 돼 있고 핸드폰도 안 되고 전파가 침투를 못하는 곳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에서 대화 또는 통화를 해가지고 녹취하기인데 도감청하기는 어렵다.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겠습니다.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유출된 문건 자체가 위조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미국을 향해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먼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현재 상황 보고 계십니까? 유출된 문건 자체가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는 거죠. 우리로 입장에서는 미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받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조작됐다,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근거가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미국이 완전히 그러면 그렇지 도청했을까라고 봤던 이유가 뭐죠? 미국은 항용 그래 왔던 나라다. 능력이 있는 국가다. 그럴 만한 기술적인 과학적 능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그 문서에 SI라고 돼 있다더라. SI는 통신감청이니까 그러면 그렇지. 미국 CIA가 우리 대통령실도 도청했구나라고 실의 짐작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제가 그 영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김성한 안보실장한테 보고하기를, 알려주기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말하면은 또 하나는 또 뭐냐면 NSC가 한국 NSC가 안전보장회의가 전하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 NSC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건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문희 비서관과 김성한 실장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을 했구나라고 짐작했는데 영문을 보면 볼수록 바로 옆에서 들은 것은 아니에요. 네. 잘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제3자가 분석을 해낸 거예요. 나중에 조합해서 이거라면 이것은 흔히 하는 말로 도청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유심히 보면서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이게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미국 문서에 나오는 게. 김성한, 이문희 또 한 명이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문희가 김성한에게 말하기를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생각이 뭔지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해요. 왜? 임기훈은 3월 2일까지는 마지막 최종 스탠스를 정한다고 약속했다는 이런 대목. 3명이서 회의를 하거나 2명이서 회의를 한 걸 도청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문희 또는 김성한의 전화를 통했거나 아니면 이문희와 김성한의 통화 내용을 전해들은 제3자의 전원 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거 최소한 본다면 이문희와 김성한 간의 전화를 도청했을 가능성 하나. 아니면 제3자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그 휴민트라 그러죠. 그 사람 말을 듣고 정보를 분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요. 요약하면 이것은 도청을 해서 풀어 쓴 원문이 아니다. 분석이 들어간 거다. 이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실 전체가 뚫렸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틀릴 가능성이 많다. 도청에. 네. 그래 봐야죠. 네. 일단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죠. 지금 이제 문건이 노출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문건이 진짜나 가짜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 봐야 알 일이고 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사실 조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내지는 뭐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문건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뉴욕 타임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근거가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다짜고짜 가짜다라고 주장한 것은 뭘 근거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무조건 뭐 정치적인 자해다 또는 뭐 국익 침해 행위다라고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좀 촉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진실이라면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촉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체 좀 보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뉴욕타임즈 등을 보면은 근거가 시긴트니까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도청 내지는 감청이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용산 대통령실 또는 국가안보실은 과연 이 도감청으로부터 안전한지 이걸 무조건 말로만 안전하다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자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게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상당수가 위조된 정보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 측의 항의를 포함해서 어떤 입장도 전달할 게 없다는 것 대통령실로서는 이번 사안을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도청이나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감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미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구할 근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볼게요. 지금 자꾸 SI를 갖다가 뭐 이른바 통신 정보로 취급하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그 문서를 내가 원문을 보니까 위에 TG, SIG, OC, NF라고 적혀. 이거는 나름 미국 정보기관의 서류 분류법일 텐데 이 SIG를 꼭 그렇게 시그널 뭐 인텔리전스에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김태호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김태호 비서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성환과 이문희 비서관을 이미 자리는 그만뒀지만 자 국정원이나 대통령실 감찰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들 둘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언제 어느 자리에서 김성환과 이문희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 이야기를 우리 둘이 나눈 적이 없다거나 아니 다른 취지였는데 왜곡됐다고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태호 비서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틀리다. 네. 그러니까 이 도청으로 뚫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 안에 있는 친미 어떤 분이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나 미국 CIA 직원한테 이렇게 전해줄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더 높다고 보는 건데 이런 문제라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을 감히 도청하다니 당신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항의할 근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제가 보기에는 좀 기다려 봐야 돼 이 문제는. 네. 그리고 그게 제가 볼 김성환과 이문희는 이미 자체 조사를 끝냈다. 조사의 주체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했겠죠. 도대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하 3층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뭐 둘이 대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나요?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넘어갔다는 것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태호 비서관은 적어도 대통령실에 어느 자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자 용산 대통령실의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나름 자신 있게 나온 대목이 있어 보여요. 네.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정부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 확인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자체가 상당히 좀 참담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모른 체 한다라는 건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도감청 의혹이 사실이냐라고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미 지금 김태호 제1차장 같은 경우 양국 국방부 장관이 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김태호
일 차장의 말이 뭐냐면은 양국 국방부 장관의 의견 일치를 봤는데 상당수가 위조됐다라는 거예요. 문건이. 그러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당수가 위조됐다라는 얘기는 상당수는 위조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근거로 무조건 이거는 가짜냐라고 우리 대통령실은 주장을 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리고 또 김태호 일 차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 감청을 했다는 정황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도청 또는 감청이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 있고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거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청을 만약에 했다면은 이거는 명백한 불법인 거예요. 더구나 남의 나라에 대해서 동맹국가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도청을 했다면은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도 감청을 했다는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없다. 그럼 또 뒤집어서 그럼 뭘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상규명 들어갔고 3, 4개월이 걸린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무조건 지금 덮어두고 가자. 왜냐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져가지고 미국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무조건 가짜다. 라고 덮었을 경우에 그게 덮어지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일 정상회담 가지고도 굴욕적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덮어가지고 국민들이 공감 안 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도 좋지 않지만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분명한 신뢰에 의해서 그 바탕에서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하는데 이런 사건이 있는데 덮어둔다고 한미 동맹이 발전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미 동맹을 제자리에 또 굳건한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문건 유출의 책임은 미국 정부에 있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든 뭐 백악관이든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기밀을 다루면서 거기서 온라인에 노출되고 결국은 일반 신문까지 나올 정도니까 미국 정부가 굉장히 서툰 거죠.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다.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일부에서 이런 거잖아. 상당수가 위조됐다. 아니 미국은 일부가 위조됐다는데 한국은 왜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작이 가해졌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원본 내지는 정보 소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쪽에서 말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부분이에요. 김성환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에 들은 거하고 올라간 거 다르다. 우리 국방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은 155mm 포탄의 선적 일정 이런 게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면 미국이 우리 적어도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도감청을 했다는 물증과 이걸 못 잡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것은 우리 대통령실이나 안보 라인에 있는 친미주의자 그쪽 이야기해서 미국 간첩이라고 칩시다. 미국 스파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감청 문제를 너무 저도 그랬었는데 너무 사실로 단정하고 미국 측에 뭘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증거를 잡아내야 돼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감청 의혹을 전제로 단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도감청 의혹은 없다라고 자꾸 단정을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백악관에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상 착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청을 한 나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청을 당한 나라, 그러니까 도청 의혹을 당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나라의 국회의원이 도청을 당한 나라 의혹의 그 국회의원인데도 전혀 도청 없다. 이거는 뭐 국익을 침해한 것이다, 자해행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소속의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까 신원식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사실과 맞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과 맞는 것은 뭐냐? 위기관리실이나 NSC는 우리는 몰랐어요. 지하 3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용산 대통령실 지하실에 뭔가 새로 만들었구나. 위기관리실과 지하 3층에 있구나. 그럼 지하 3층에는 보니까 전파가 침투를 못하도록 다 전자기파 차단돼 있고 이건 사실일 거 아닙니까? 휴대폰도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느 나라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하 3층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실을 도청했다. 특히나 대통령의 핸드폰을 도청했다. 옛날에 메르켈처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주권 침해죠. 그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이야기는 모든 게 사실을 전제로 이라면 도청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넘어가기 전에 도청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그렇게 기정사실로 볼 이유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내 이야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하 3층에 대한 도청 감청이 있었다고 얘기를 왜 단정을 하십니까? 지금 어느 차원에서 도청 감청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걸 도청 감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진상 규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보 문제 또 보안 문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면은 입법적으로 보완하자라는 것이니까 저는 극히 정상적인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신성범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포탄 문제, 지금 뭐 155mm 포탄 33만 불에서 33만 대에서 50만 개 정도를 미국의 대여 형식으로 지금 전달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포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대여 형식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신성범 전 의원께서 전혀 위조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로 근거 있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조건 도청 감청 의혹은 전혀 없었다. 또 문서는 다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렇게 그 문서는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국방부 자체 조사나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그거는 기다려봐야 되는 건데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 자체죠.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김태효 차장이 이야기할 정도면 자체 조사를 했구나. 자체 조사에는 김성환과 이문희까지 포함해서 다 진상 조사를 끝내놓고 보안 점검도 한 끝에 여기서는 적어도 도청에 의해서는 안 나간 것 같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저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거다. 왜 그러냐? 이게 앞으로도 미국에서 계속 이런 문서가 나올 때 도청한 사실이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우리 이런 거짓 의혹이라고 했던 김태효를 포함해서 대통령실은 완전히 체면이 엉망이 되고 대국민이 거짓말하는 되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의혹을 명확히 밝힌다고 저렇게 자신 있게 나올 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네, 내가 볼 알겠습니다. 땐 자신 있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첫날에는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발표를 한 지 입장을 하루 만에 바꿔가지고 이거는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하루 만에 이 문서 또 도감청 의혹이 다 가짜로 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사례에 맞지 않는 얘기를 아니 이게 하시는 거죠. 도청 원문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원문을 읽어보시면 저도 처음에 미국 친구들이 도청 또 했네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고개가 갸우뚱거리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시간 녹취록도 아니고 사후에 이 분석관이 평가가 들어간 대목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페이지 다 읽어보니까 야 이것은 도청이 아니구나. 이건 오히려 내부 정보를 취합해서 종합 분석한 걸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맞겠다는 그 판단이 들더라니까. 이 대목은 좀 원본을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국회 이야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내일 본회의 안건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국관리법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좀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일단은 국회 법과 또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 표결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이제 약속대로 또 예고대로 이런 법안들을 그동안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는 처리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또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그 모습들이 힘든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여야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내일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내일 양국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간호법이나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직회부를 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투표에 동의할 수 없다. 만약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여야 간 협상이 전혀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 의원님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일 꼭 본회의에서 양곡법을 재의결하겠다 당론으로 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의결을 하면 부결시키겠다 당론으로 정했으니 네.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열쇠는 그럼 누가 쥐고 있냐?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당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저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한테 하는 소리예요. 김진표 의장한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게 결국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회부 해주세요라는 거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직회부가 늘어나는데 이게 이래 되면은 의장님이 쉽게 받아주면 국민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양곡법도 김진표 의장이 다시 내일 바로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은 저게 200석이 돼야 재의결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200석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알고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과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의장인데 여기에 그래 맞아 내일 본회의에 합시다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엔 시간을 많이 끌 거예요. 네, 내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원안을 냈을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정안을 제시했었고 이것을 민주당은 수용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국민의힘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개정안을 과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도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쏠리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의결 절차를 미루기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진표 의장이 2차례나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자신의 안에 대해서 2차례나 양보해서 결국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절충안에 동의돼서 그걸 이제 본회의에 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근거한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무슨 명분으로 역시 이 또한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근거인데 이거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본회의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간호법이라든지 또 의료법 또 이 처리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답답한 게 좀 여당이 좀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정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지금 정치가 실종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까지 마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양국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반대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내일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불과 이틀 앞두고 중재안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혀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이죠. 단지 뭐 일종의 뭐 명분 쌓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금 전원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선거제도 개편 그냥 직전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30석을 줄이자라고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뭐 국회의 개혁 논의에 좀 찬물을 끼얹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되면 결국은 여권의 책임인데 과연 무슨 득을 얻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 조원 시나 여론조사인데 앞으로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야당이 51%,
그리고 여당은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여당도 무조건 대결 일본도식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맞장구만 치는 이런 행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후에 1년 만에 첫 공식 행보로 대구 동화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행보를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속마음을 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저분이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른바 옛날 측근 그룹들, 비서실장이나 최경환 전 부총리나 나름 친박 핵심이야 같은 분들하고 상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가 중요해요. 지금 봐서는 제가 듣기로는 전혀 상의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는 가장 근접해서 모셨던 3인방도 연락을 다 끊었다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옆에 따라다니는 유모 변호사 혼자예요. 저 대응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어제 동화사 간 거나 이런 거 봐서는 유영아 변호사의 종용 내지는 권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박수 받고 밖에 다니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 예를 들어서 대구나 경북 지역을 다니겠다라고 하면 의미는 있으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다니는 게 TK, 이른바 TK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친박 세력의 부활 내지는 친박 세력들이 지구역교 출마해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 선거 나왔다가 형편없이 경선 과정에서 무너지는 걸 봐서는 크게 영향력은 없을 거다. 적어도 중앙에서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정치 행보 시작이라고 제목은 크게 뽑힐지 몰라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민심도 다 깔아앉았다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와 만남을 갖는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누가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도 파악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다목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년 4월에 적어도 TK지역에서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간접적인 뜻도 전달하고 뭐 이렇게 전달되겠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당 대표를 김기현 대표에게 무슨 뜻을 뭐 넌저시 전달하는 그런 경로는 될 것 같다라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서로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PK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향력의 크기가 얼마냐의 문제지 이 TK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수 TK 지지층 결속하기 위해서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사법 재판 이게 다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신 억울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은 정치적으로 좀 명예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화사 나들이도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고 나름대로 의도한 나들이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만남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만남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뭐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TK 지역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역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 문서 원본에 대해서 우리 신성범 전 의원께서 자신이 다 읽어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성범 전 의원께서 읽었다는 것은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가지고 지금 폭로된 위조가 그것이 문서가 다 위조다.
조작이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지나치다라는 조작이 얘기 좀 아니라 들으- 내가 위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래 자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